예순을 넘긴 뒤의 대화는 젊을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친한 사이라고 믿었기에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관계를 조용히 끝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큰 다툼도 분명한 계기도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줄고 만남이 멀어집니다. 그 이유를 끝내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말이 부드러워지고 배려가 깊어질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순이 되어도 일흔이 되어도 여전히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자신의 말이 옳다고 믿는 사람은 존재합니다. 오히려 오랜 경험이 쌓였다는 이유로 말에 대한 경계심은 더 느슨해지기도 합니다. 저는 대구에서 작은 상점을 운영하던 시절부터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살아왔습니다. 거래처, 동료, 직원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 사이를 무너뜨리는 것은 실패나 큰 사건이 아니라 사소한 말 한마디라는 점입니다. 특히 예순 이후의 대화에서는 가족 이야기, 건강, 지나간 세월의 경험이 가장 조심해야 할 화제가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바로 그 생각이 관계를 흔드는 출발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대화에는 더 넓은 시야와 더 깊은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예순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대화의 주제들과 신뢰를 쌓는 말의 원칙을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인간관계가 왜 달라지는지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피해야 할 첫 번째 이야기, 가족 자랑과 마운팅. 가장 조심해야 할 대화는 의외로 가족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배우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자녀가 어디에 다니는지, 사위와 며느리는 어떤 집안인지, 손주는 얼마나 똑똑한지, 겉으로 보면 그저 근황을 나누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대화에는 일정한 흐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자연스럽게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댁은 어떠십니까? 이 질문은 관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교의 시작입니다. 상대의 가정이 자신의 기준보다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를 가늠하려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저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러나 듣는 사람은 다르게 느낍니다. 자신도 모르게 평가받고 있다는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이 순간부터 대화는 더 이상 편안하지 않습니다. 가족 자랑이 반복될수록 관계는 조금씩 멀어집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듣고 있어도 마음속에서는 선이 그어집니다. 특히 각자의 삶이 크게 달라지는 나이가 될수록 가족은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 아주 민감한 영역이 됩니다. 가족 이야기는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껴야 할 이야기입니다. 공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한 단계 위에 두는 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경계를 넘는 순간 관계는 조용히 식어갑니다. 피해야 할 두 번째 이야기, 젊은 시절 이야기, 반복되는 과거의 영광.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이야기는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꺼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은 자연스럽게 과거를 떠올리게 됩니다. 젊었을 때 다녔던 학교, 살았던 환경, 한때 잘 나가던 시절의 기억들, 처음에는 추억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만날 때마다 반복되기 시작하면 대화의 분위기는 서서히 무거워집니다. 이런 대화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의 자신도 여전히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깔려 있다는 점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특히 나이가 더 젊은 사람들 앞에서는 그 욕구가 더욱 강해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아무리 화려했던 과거라도 그것이 지금의 삶과 연결되지 않으면 듣는 사람에게는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같은 이야기가 반복될수록 피로감만 쌓입니다. 과거의 학교 이름이나 출신 배경을 강조할수록 존경은 생기지 않고 거리만 생깁니다. 젊은 시절의 고생담이나 경험은 필요할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고민하고 있을 때 짧게 꺼내어 용기를 주는 정도라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꺼내어 자주 반복하는 순간 그 이야기는 교훈이 아니라 자기 과시로 들릴 뿐입니다. 과거는 발판이지 앞에 내세울 간판이 아닙니다. 그 선을 지키지 못하면 대화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피해야 할 세 번째 이야기, 남의 험담과 소문, 자리에 없는 사람의 이야기.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이야기는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한 험담과 소문입니다. 모임이 길어지면 대화는 쉽게 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누군가가 말을 꺼냅니다. 그 사람 말이야. 처음에는 사실 전달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곧 평가가 붙고 추측이 더해집니다. 이때부터 대화는 건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감정의 배출구가 됩니다. 문제는 이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기만 해도 안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험담은 늘 함께 엮입니다. 나중에 이야기가 전해질 때는 누가 말했고 누가 들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편으로 묶입니다. 저는 사람을 평가하는 자리에는 오래 머물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을 낮추는 말은 결국 말을 한 사람의 품격을 먼저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험담이 잦은 사람일수록 신뢰는 조용히 떨어집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도 힘들었겠지. 보통 고생을 많이 하면 말은 더 둥그러집니다. 그런데도 험담이 멈추지 않는다면 그 고생이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뜻일 뿐입니다. 이런 대화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은 분명합니다. 맞장구를 치지 말고 오래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험담은 즐거움을 주는 것처럼 보여도 끝에는 늘 피로와 불신만 남깁니다. 자리에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멈출 수 없다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가장 조용한 방법입니다. 피해야 할 네 번째 이야기, 건강과 병, 지나치게 자세한 이야기.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이야기는 건강과 병에 대해 너무 많이 말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느 병원이 낫다든지 어떤 치료를 받았다는 정도의 정보 교환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이야기가 매번 반복되고 지나치게 자세해질 때입니다. 만날 때마다 검사 수치가 어떻다, 몸이 어디가 아프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힘들다는 이야기가 이어지면 듣는 사람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말하는 사람은 그저 털어놓는다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더 조심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입원이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병명이 무엇이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상세히 전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그 자리에 같은 병으로 치료 중인 사람이 있을 때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아기가 없었다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 말에 대한 경계가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병에 관한 이야기도 쉽게 넘칩니다. 그러나 건강과 생명은 누구에게나 예민한 주제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주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병이나 가족의 병 이야기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친 공유는 위로가 아니라 불안과 피로를 전파합니다. 건강 이야기는 정보로 끝나야 합니다. 감정까지 쏟아내는 순간 대화는 무거워집니다. 피해야 할 다섯 번째 이야기, 꿈과 계획,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야기. 다섯 번째로 피해야 할 이야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꿈과 미래의 계획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제 인생에 대한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언젠가는 하고 싶었던 일, 여유가 생기면 가보고 싶은 곳, 마음속에 오래 품어온 계획들, 이런 이야기들은 말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됩니다. 그러나 이 꿈을 다른 사람 앞에서 쉽게 꺼내는 순간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비교를 시작합니다. 또 어떤 이는 현실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이에 가능하겠어요? 생각처럼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말은 악의 없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자라던 꿈을 단번에 꺾어버리기도 합니다. 더 나쁜 경우에는 상대의 시기나 질투를 자극해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꿈은 조용히 키워야 합니다. 말하는 순간 그 꿈은 다른 사람의 평가 대상이 됩니다. 아직 형태를 갖추지 못한 계획일수록 외부의 말에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꿈과 계획은 이루어진 뒤에 짧게 전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단단하게 다져야 합니다. 지켜주지 않으면 꿈은 말보다 먼저 상처를 입습니다. 미래를 향한 이야기는 때와 자리를 가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대가 부담으로 바뀌고 관계는 어색해집니다. 피해야 할 6번째 이야기, 돈과 상속, 오해를 부르는 말. 6번째로 피해야 할 이야기는 돈과 상속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순을 넘기면 재산과 상속에 대한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자신이 물려받은 것 혹은 앞으로 자녀에게 어떻게 남길지에 대한 생각도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자세히 꺼내는 순간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사실을 그대로 전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머릿속에서 계산을 시작합니다. 금액이 얼마인지, 누구에게 얼마나 돌아가는지, 자신과 비교하면 어떤지, 말 한마디가 상상과 추측을 불러옵니다. 이런 오해는 가족 안에서도 생깁니다. 가까운 친척 사이에서도 아주 작은 이야기 하나가 마음에 걸려 오래 남습니다. 웃으며 꺼낸 옛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억울함이나 불만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설명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 사이에서 돈 이야기가 가장 오래 남는 감정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한 번 생긴 오해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과 상속의 이야기는 가장 가까운 가족 안에서만 다루는 것이 옳습니다. 돈은 현실적인 문제이지만 대화의 소재로는 가장 위험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관계를 한순간에 바꿔놓습니다. 피해야 할 7번째 이야기. 그래야 한다는 생각, 기준을 강요하는 말. 7번째로 피해야 할 이야기는 자신의 생각을 정답처럼 강요하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경험이 쌓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방식이 가장 옳다고 믿게 됩니다. 문제는 그 확신을 다른 사람의 삶에 그대로 들이밀 때 생깁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가족의 사정으로 부모를 시설에 모셨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곧바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모는 끝까지 집에서 모셔야지. 이 말은 정의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상대의 상황을 들여다보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각 가정마다 다른 형편과 사정은 이런 말 한마디로 지워져 버립니다. 이런 대화는 점점 수위를 높입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만을 근거로 목소리를 높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피로와 거리감뿐입니다. 듣는 사람은 설득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멀어질 뿐입니다. 이런 정로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제한된 경험 안에서만 통하는 이야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진리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절대적인 기준처럼 내세우는 순간 대화는 일방통행이 됩니다. 사람은 가르침보다 존중을 원합니다. 자신의 삶을 설명할 기회를 빼앗는 말은 어떤 명분으로도 관계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 앞에서는 굳이 맞서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시키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평온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신뢰받는 대화법. 나이를 먹을수록 반드시 갖춰야 할 5가지 태도. 앞서 이야기한 7가지는 예순 이후 피해야 할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조심한다고 해서 저절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말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태도로 말하고 어떤 자세로 듣는가가 함께 따라와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사람들에게 편하다, 믿음이 간다는 인상을 남기는 대화의 기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이 기본을 지키는 사람은 점점 줄어듭니다. 첫 번째는 웃는 얼굴로 인사하는 태도입니다. 대화는 말보다 먼저 표정에서 시작됩니다. 눈을 마주치고 짧게라도 미소를 띠며 인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립니다. 반대로 인사를 건넸는데 시선을 피하거나 건성으로 응답하면 그 순간 이미 거리감이 생깁니다. 인사는 형식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한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듣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하지만 듣는다는 것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짧게 맞장구를 치고 상대의 말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상대가 말하지 않은 부분을 굳이 캐묻지 않는 절제도 필요합니다. 말하지 않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감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중요한 지점에서 아무 반응이 없으면 상대는 허공에 말하는 기분이 됩니다. 그랬군요.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같은 말 한마디가 대화의 온도를 바꿉니다. 공감은 마음속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말과 표정으로 전달되어야 비로소 의미가 생깁니다. 네 번째는 긍정적인 말의 선택입니다. 말을 길게 늘어놓기보다 요점을 분명히 하고 부정적인 표현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라는 말은 상대의 말을 끊습니다. 대신 그렇군요, 이해했습니다라는 말은 흐름을 이어줍니다. 같은 뜻이라도 어떤 말로 표현하느냐에 따라 대화의 분위기는 크게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만의 건설적인 관심사를 갖는 것입니다. 정원 가꾸기든 손으로 만드는 일이든 꾸준히 이어가는 무언가가 있는 사람은 대화가 자연스럽게 밝아집니다. 이런 이야기가 오가면 험담이나 불평이 끼어들 자리가 줄어듭니다. 무언가에 성실히 몰두하는 태도 자체가 이미 신뢰의 근거가 됩니다. 이 다섯 가지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키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분명히 기억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 기본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관계를 지키는 말, 인생 후반부의 품격, 지금까지 예순 이후의 대화에서 피해야 할 7가지 이야기, 그리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5가지 대화의 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되돌아보면 이것은 새로운 기술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전부터 알고 있던 기본에 가깝습니다. 자랑을 하면 멀어지고 험담을 하면 신뢰를 잃고 조급하게 꿈을 말하면 상처를 입고 돈과 병 이야기를 가볍게 꺼내면 오해가 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준을 정답처럼 강요하는 순간 관계는 소리 없이 끝납니다. 이런 일들은 예순이 되어서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에 대한 경계가 느슨해질 때 반복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일부러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뢰는 잘 보이려 애써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는 태도에서 만들어집니다. 자신은 잘 듣고 있다고 생각해도 눈을 피하고 고개를 돌린 채 이야기를 듣는다면 상대는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말보다 먼저 태도가 전해집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비유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운전할 때의 차량 감각처럼 대화에도 감각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감각은 더 넓어져야 합니다. 나만 지나가면 되는 좁은 길이 아니라 대형 화물차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의 사정과 마음을 넓게 헤아리는 감각 말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깊이를 지키는 일입니다. 말 한마디를 아끼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오늘 하루 대화를 대하는 나의 태도를 잠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 꼭 지키고 싶은 마음 하나를 떠올려 보셨다면 댓글에 짧게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신뢰, 배려, 절제, 2-3글자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앞으로의 대화를 지키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뵙겠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다시